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모트라인입니다. BMW 5 시리즈 M 배지가 들어가 있고 500마력이 넘고 토크가 77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떠올리시죠? 그렇죠, M5입니다. M5. 네, 그런데 이 차는 M5가 아니야. 이런 뒤통수라면 얼마든지 맞고 싶어요, 진짜. 자, 지금 노면 온도가 1도. 브락셀. 이건 뭐 정차 상태에서도 이따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, 네, 최대 토크가 1800rpm부터 터지는데 77이에요 77 토크가 1800rpm부터 4000대까지 플랫으로 터지는데, 이 미친 토크와 530마력짜리 이 출력을 가진 엔진이 ZF 미션이랑 묶여서 가장 많이 운전하고 다니는 그 실 영역 구간의 그 RPM 영역대에서 미친 리스폰스랑 미친 토크감을 만들어 준다. 자, 그런데 여러분, 중요한 거는 이 차는 M5보다 무려 출시 가격이 5천만원이 싸요. 5천만원이 싸. 그리고 심지어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천만원에 육박하는 DC를 받고 차량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9천만원대 차량을 구매하신 거죠. 뭐 어떻게 따지면, 야, 그러면 M5가 1억 6천인데 무려 7천만원 더 싸게 비슷한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야? 라는 말로도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리뷰의 포인트는 예전에 M50D처럼 그 6기통 3000cc 엔진의 영혼을 끌어모으고 완전히 끝까지 영혼을 끌어모아서 500마력짜리 엔진, 진짜 어거지로 만들어낸 출력, 그런 차가 아니라, 예전에 제가 파나메라 GTS를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M5에 들어가 있는 그 파워트레인을 디튠해서 이 M550i를 만들어낸 건데, 과연 이 미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M5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, 네, 그 부분을 좀 포인트 잡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M5와 비교했을 때 이 5천만원 차이가 나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빠졌는지,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일단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. 대표적인 거, 가장 아쉬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트, 그 M에 들어간 시트는 X5M, M5 둘 다 마찬가지예요. 그 시트들은 진짜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시트다 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극찬을 하는 시트들인데, 그 시트가 물론 빠져 있기는 합니다. 네, 그 시트가 제가 봤을 때 한 돈 1,000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할 것 같고. 자, 그 다음 또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, 바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, 그냥 편하게 말해서 뒷바퀴 조향. 특정 속도 아래에서 저속에서는 앞바퀴가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꺾어줘서 회전 반경을 말도 안 되게 줄여주고, 그리고 이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넣었다 뺐다를 계속하면서 할 때나, 아니면은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갈 때나 굉장히 유용하다. 그리고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서는 앞바퀴의 타각과 동일한 타각으로 같이 꺾어줘서 차선 변경을 할 때 마치 차가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, 이게 예전에는 좀 그 큰 이질감으로 다가와가지고 싫어라고 했었는데, 최근에는 진짜 이 모든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 뒷바퀴 조향이 굉장히 이질감도 없어지면서 훨씬 더 경쾌한 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. 근데 안타깝지만 M5에 들어가 있는 그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얘는 빠져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빠져 있는데,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아쉽지 않아요. 왜냐? 만약에 BMW가 M5에서 사용하던 그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포르쉐가 사용하는 PDCC처럼 48V 시스템을 묶어서 진짜 주행 중에 실시간으로 그 차가 차의 롤을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변태처럼 실시간으로 억제해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줄 정도로, 그 정도로 성능이 좋았던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는 아니었다 보니까 사실 걔는 빠져도 크게 아쉽지 않다. 그리고 엔진이랑 미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동일하지만
얘는 좀 디튠드해서 들어가 있죠. M5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엔진으로 630마력 만들어내는데 얘는 딱 거기서 100마력이 더 적어요. 그런데 여러분, 100마력짜리랑 200마력짜리는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몸으로 체감을 하겠지만 이 500에서 600은 사실 크게 체감할 수 없을 뿐더러 이 같은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엔진에서 100마력을 더 줄여냈을 때, 제가 예전에 파나메라 GTS 리뷰하면서 와, 얘가 이 6기통 파나메라 4 엔진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했으면 좀 큰 실망이었을 텐데, 이 터보 모델의 8기통을 디튠에서 가지고 들어온 바람에 너무나 좋다, 너무나 기분이 좋다, 너무나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. 얘도 마찬가지로 M5에서 단순히 100마력이 줄어들었으면은 그냥 출력이 조금 줄어들었구나, 하지만 잘 못 느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이 100마력이 줄어든 게 오히려 더 큰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.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게 파나메라 GTS에서 느꼈던 그 장점이 여기서 지금 또 느껴져요. 또 이 엔진이 기본적으로 8기통에다가 4400cc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배기량이 가지고 있는 이 출력, 이 저RPM에서 밀어주는 이 힘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M5 때 크게 그냥 못 느꼈을 뿐인데, 그 M5는 어쨌거나 그 경쟁 모델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이 엔진을 가지고 630마력을 만들어내느라고 토크 밴드도 마찬가지고 이 출력의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더 높긴 하지만 더 좁은 폭으로 뒤쪽으로 밀려 있었단 말이죠. 그런데 지금 얘는 굳이 263 RS7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애잖아. 아무래도 그 스펙 수치에서 좀 자유로웠나봐요. 530마력으로 내린 결과 M5랑 토크는 똑같이 최대 77이 나오긴 하는데 훨씬 더 저 RPM에서부터 나오는, 더 낮은 RPM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그냥 일상 영역에서 일상 도로 주행하면서 이렇게 막 째고 다니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오히려 더 차가 잘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토크가 더 세다라는 느낌이 들고, 거기에다가 M5의 그 직결감까지 지금 딱 3000rpm에다 딱 걸고 악셀 탕탕 쳤을 때 이 엔진 리스폰스와 이 직결감,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사실 출력은 100마력 더 낮아졌음에도 오히려 공도주행을 하면서 쏘고 다니기에, 그리고 편안하게 풍부한 토크를 언제든 저 RPM에서부터 느끼면서 그냥 잠깐 딱딱딱 제끼면서 그렇게 그냥 쏘고 다니기에는 오히려 M5보다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느낌을 운전하는 내내 계속 받고 있어요. 자, 일단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차는 분명히 명백히 확실하게 제대로 팀킬을 했다. 그리고 솔직히 M550D 때 많이 실망했거든요. 아무리 쿼드 터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M550D 같은 경우에는 그 디젤 6기통의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졌었어요. 그래, 토크 세네, 잘 나간다. 그런데 저 RPM에서의 리스폰스도 너무 느렸고, 무엇보다도 그 6기통, 디젤 6기통의 질감이 너무나 싫었거든요. 물론 그 550이라는 숫자에 너무 이제 꽂혀있는 상태에서 그 차를 탔기 때문에 더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기는 한데, 어쨌든 그렇게 550이라는 숫자에 최근에 한번 뒤었던 저로서는 이 노멀 버전의 M5가 아닌 노멀 5 시리즈에 이렇게 상위 버전의 8기통 트윈 터보 그 M5에 들어가는 엔진을 디튠 해가지고 넣었다라는 거는 진짜 이 BMW의 열정으로 보입니다. 열정으로. 자, RPM은 한 6500 정도까지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고 RPM에서 업시프트 할 때 그 한번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주는 그 기분 좋은 변속감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빠르면서도 굉장히 적당한 그 변속 충격,
탕 한번 튕겨주는 그 느낌까지 M5의 느낌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고, 뭐 ZF 8단 직결감이야 어디 가겠습니까? BMW에서 M을 만들면서 더 이상 듀얼 클러치를 쓸 필요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이 ZF의 8단 토크 컨버터가 들어간 오토 트랜스미션은 그 중간에 토크 컨버터가 동력을 전달해주면서 로스가 날 수 있는 그 출력과 직결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 고출력 차를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락업을 시켜서 그 토크 컨버터로 인한 그 둔해지는 느낌을 쌩까게 만들어줍니다. 뭐 종종 말씀드렸던 거긴 하지만 ZF가 진짜 대단한 거는 이 락업 클러치의 소재가 그냥 넘사벽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출력에서 조금 더 높은 RPM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락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거고, 락업이 됐을 때 이 직결감, 자 500마력짜리 토크 70이 넘는 차에 지금 오토미션 차의 이 직결감을 보고 계십니다. 리스폰스와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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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미친 거지.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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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격감, 빡빡빡빡. 마치 이런 직결감은 수동 미션이나 듀얼 클러치 미션에서 딱 기어 단수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RPM을 딱 때렸을 때나 느껴지는 이런 직결감인데, 얘는 지금 M5보다 무려 5천만 원이 더 저렴한데 이 감성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인 거죠. 하나 좀 아쉬운 걸 꼽자면 M5 같은 경우에는 코일 서스 사용하잖아요. M 스포츠 서스 사용한단 말이야.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M 스포츠 서스까지 안 가고 이 출력에 에어 서스펜션 사용해서 좀 럭셔리한 승차감까지 가미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, 어쨌든 얘는 뭐 그냥 50i가 아니라 M50i니까 그래, BMW의 입맛대로 얘도 코일 서스, M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차를 탔는데,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똑같이 스펙상으로는 M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, 컴포트 모드에서 느껴지는 이 승차감이 M5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요. 사실 M5라는 차량도 263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, 단순히 그 차량의 제로백 3.3초 630마력이라는 그런 수치적인 것들만 놓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소프트한 일상 데일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주변에서 야 M5야 263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, 꼭 벤치마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둘 중에서는 M5야, 왜냐하면은 데일리가 너무 편해 라고 얘기를 항상 해왔었는데, 263은 조금 좀 너무 하드해요. 너무.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, 사실 M5를 타면서 이 차가 이렇게 고출력이고, 그리고 그냥 고출력이 아니라 그 X드라이브와 이 고출력이 만났을 때 제로백 3.3초라는 그 수치를 도로에서 그냥 뿜어내고 다닐 수 있다는 거, 뭐 이런 것 때문에 M5 진짜 너무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서 그냥 차라리 이 엔진이랑 이런 것들은 좀 놓고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의 느낌이면 어떨까라고 한번 혼자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친 적이 있었는데, 네, 그런 차가 나왔네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M5에 비해서 승차감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에, 방금처럼 코너를 돌 때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 네 바퀴가 서로 높낮이가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로 엇박자로 달라지잖아요. 이럴 때 스테빌라이저가 강하게 묶여 있으면 사실 서스펜션이 딱딱하다 소프트하다라는 거랑은 별개로 또 차가 이렇게 탕탕탕 튀는 느낌이 나는데, M5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서 아무리 그거를 실시간으로 조였다 풀었다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값 자체가 얘보다는 하드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최종적으로는 드는 거죠. 얘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해서 그런 요철, 울퉁불퉁한 더러운 노면을 만났을 때 M5 대비해서 차 안으로 들어오는 충격을 흡수해내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고, 그리고 같은 M 스포츠 서스펜션이라고는 하는데 이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은 M5보다는 오히려 530i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프트해요.
특히나 컴포트 모드에서. 와, 이거 또 너무 빨아가지고 또 뭐 돈 받았네 뭐 어쩌네. 돈 받은 거 아닙니다. 김포에 계신 뽕필 나는 조개 사장님께서 차량 협찬해 주신 거예요. 뽕필. 오케이? 솔직히 이번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자인 훨씬 더 좀 댄디해졌잖아요.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그랬고, 이번에 데일라이트 하며 테일램프 하며 굉장히 진짜 와, 이보다 더 그 모던할 수 있을까, 그런 자동차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, 또 컬러도 딱 저 밖에 세팅 그레이 포인트들이랑 어우러지는 이 블루 컬러. 근데 이 차가 딱 그 뽕필 나는 조개 앞에 서 있었다. 자,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건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댐핑 압력이 분명하게 조절이 되는데, 이 댐핑 압력이 조절이 됐을 때도 M5는 디폴트 값 자체가 더 하드하고, 거기서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이 스테빌라이저도 강하게 묶으면서 댐핑 압력까지 조절했단 말이죠. 그래서 순식간에 차를 돌덩이로 만들어 놨었는데,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스포츠 모드를 놓더라도 뒷자리에 아이들이나 이제 뭐 부모님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을 그냥 뒷자리에 함께 태우고 스포츠 모드로는 다녀도 무방할 정도, 그냥 그 정도까지만 감쇄력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. 다시 말해서 똑같은 M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M5랑은 그 기준점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M5가 아무래도 확실히 더 고성능 하드한 세팅을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구나 라는 뭐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하체 세팅이 그냥 우리처럼 양민들, 일반인들이 공도에서 편하게 재밌게 쏘고 다니기에는 이것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뭐 여기서 얼마나 어떻게 더 쏘고 다녀야 이보다 더 하드한 세팅이 필요하고, 사실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고속에서 급차선 변경을 할 때에도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뭐 그 정도의 하드한 느낌까지는 지금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, 배기 소리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. 배기 사운드까지 거의 M5에 근접해버리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. X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.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M5에 들어가 있는 X드라이브, 그 사륜구동 시스템이 더 똑똑한 사륜구동 시스템이기는 해요.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조금 더 복잡하죠. 걔는 아예 버튼 몇 개만 눌러서 앞뒤 구동축까지 완전히 끊어서 100% 후륜 모드 만들고 그걸로 드리프트 모드까지 만들어주니까. 그런데 그 너무 하드코어스러운 그런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일반 도로에서 충분히 과격하고 재미있는 운전을 하고 다니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전자식 X드라이브도 그냥 뭐 충분히 안정감 있는 트랙션을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530마력 토크 77짜리의 이 출력을 도로에 굉장히 편안하게 뿌리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. 지금 외기 온도가 계속 0도인데 뭐 아무리 밟아도 이 정도 온도에서도 그냥 이런 평지에서는 슬립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고속에서의 느낌,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빠져있고 M5보다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고속 운전을 하면서 운전 재미를 느끼기에 굉장히 충분한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승차감 자체가 M5보다 조금 더 소프트해졌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M5 대비해서 일상 영역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. 아까 출력이 좀 낮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리스폰스나 이 최대 토크를 쓸 수 있는 RPM 영역이 그 실 영역에 더 가까워진 그런 게 더 장점으로 다가왔듯이 이 승차감도 마찬가지다. 분명히 M5에 대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지만 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얻는 뭐 그런 느낌. 굉장히 고급 차들, 뭐 폴쉐, 벤틀리
이런 차량들 보면은 마이너스 옵션으로 엠블럼을 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벤틀리 같은 경우도 벤틀리 마크가 원래 들어가 있어. 근데 마이너스 옵션으로 그걸 뺄 수 있어. 빼면은 뭔가 어쨌든 없어진 거잖아. 없어졌는데 그 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뻐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을 오히려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. 이게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M5에다가 마이너스 옵션을 디립다 쳐놓은 차지. 마이너스 옵션으로 서스펜션도 좀 더 소프트한 거,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빠지고 뒷바퀴 조향 빠지고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빠지고 출력 더 낮아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만족스러운 이 주행보조 장치 같은 경우도 이번에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원래 기존에 플러스 모델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프로페셔널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죠.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옆차선에 있는 정보까지 다 나오고 옆차선에 있는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 뭐 라는 이런 부분들을 제조사나 수입사가 자꾸 어필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는 옆차선까지 인식하는 코너레이더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플러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컷인으로 차가 이렇게 껴들면은 거의 다 껴들었을 때쯤 얘가 인식하고 급브레이크를 친다던가 아니면 잠깐이라도 한눈판 사이에 조금 들어온 사이에 얘가 인지 못하고 그냥 쭉 밀어가지고 뽀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프로페셔널이 되면서 코너레이더가 추가되고 옆에 있는 차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리 컷인으로 껴드는 차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다. 그게 포인트다. 자,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뭐 진짜 종합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든다. 정말 어떡하냐 이거. 자, 그러면은 뭐 이쯤 얘기했으면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. 이 차 경쟁 모델이 뭐가 있을까? 이 차를 할인 받았다는 가정하에 그냥 얘기를 해보자고요. 벤츠 같은 경우에는 E450이 있을 거고요.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A7이 있겠네요. 어차피 이런 차들을 보신다라는 거는 세단을 보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끼고 얘기하자고요. 디자인은 제끼고 벤츠 같은 경우에 E450 모델이 6기통이죠. 6기통 3000cc에 중요한 거는 걔는 이제 에어매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. 이 차량에 비해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한참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좀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드라이빙 질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물론 벤츠는 미션이 항상 중심 같기 때문에 얘보다도 이제 그 미션의 그런 좀 저속에서의 울컥거리거나 좀 그 튀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좀 가지고 있겠지만 프로페셔널이면 뭐하니 톨게이트는 여전히 못 잡는구나. 그리고 A7 같은 경우도 이제 V6 3000cc 사용하고 있고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의미 없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고 뭐 그 이유는 A7 리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A7 리뷰를 한번 봐주시는 걸로 하시죠. 자,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녀석들에 비해서 디자인을 빼고 생각한다면 얘가 갖는 단점은 승차감이 조금 더 하드할 수 있다? A7도 얘보다는 한참 컴포트하고 럭셔리하거든요. 에어서스가 안 들어갔더라도. 그리고 E450에 들어간 에어매틱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고 그러면은 얘가 걔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는 이제 분명한 거는 그 고급짐, 럭셔리한 승차감, 주행감각 요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연비, 기름값을 좀 더 많이 지출해야 된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. 자,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은 가격이라면은 이걸 선택할 거예요. 에어서스 성애자인 제가 이거를 선택할 정도로 이 9천만 원대에 8기통 4400cc M5 엔진을 느낀다? 그렇다고 해서 M5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느낌도 없어. 솔직히 제일 체감되는 건 시트예요.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그 포스. 제일 중요한 거. 내 차는 M5야 라는 그 좀 약간은 조금 허세스러울 수도 있고 그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레터링 하나가 빠진다라는 거. 그게 제일 크겠다. 그거랑 의자, 시트. 요거 빼고는 사실 저는 이게 M5에 비해서 뭐 이렇게 꿀리는 게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.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마이너스 옵션들로 인해서 M5보다 더 마음에 드는 느낌? 근데 이렇게까지 팀키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M5 사신 분들한테 이거는 좀 진짜 굳이 표현을 해보라면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로 따지면 M5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근육질 남자가
언더아머를 딱 입은 그런 느낌. 좀 많이 드러나죠. 네, 딱 골도 다 드러나고, 허벅지 쫙 드러나고, 엉덩이 딱 드러나고, 그런 느낌이라면 이 M550i는 그 똑같은 근육질의 남자가 수트를 입은 느낌이에요. 잘 공감이 안 되시나? 여자 버전으로 해야 되나? 아무튼 굉장히 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굉장히 겸손하게 절제하려고 했으나 그 태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런, 좀 이거 되게 멋있는 차인 것 같아요, 정말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와, 이 차 계속 이런 식으로 할인하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팔릴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서 팝콘 터지는 거나 좀 들려드릴까? V8. 네, 오늘 리뷰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